면접을 보는데 지원서에 자기는 타고나길 현대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썼어요. 되게 그 거짓말이거든요. 다 그렇게 쓰거든요, 보통. 근데 너무 강하게 쓴 거야. 그래서 그럼 현대는 어떤 회사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현대는 도전 정신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 현대하면 도전인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맨땅에 헤딩입니다.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이런 질문했을 때 맨땅에 헤딩 처음 나왔어요.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고위 임원들인 거 아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재미있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대해봤죠.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직접 채용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억에 남는 사람, 물론 수천 명을 받겠죠, 지금까지 뭐. 그 대한민국의 뭐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회사였으니 뭐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뭐 회의 이유수대부터 시작해서. 좀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저는 그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많이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은 그 정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일은. 물론 이제 일에 따라서 그러죠. 분석적인 일 이런 건 아무래도 공부 아주 이게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잘하고, 근데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리더가 되면 또 이 리더십 역량은 또 다른 문제고, 아주 쉬운 문제 같지만 그런 질문을 갑자기 던져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답변을 하나 볼 때 많아요. 그 책에 써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어 3개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가장 지금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라는 표현. 그때 시선과 배려인가 이해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존중인가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시선이라는 거에 제가 굉장히 꽂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단어들이 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환경을 얘기해요. 가족들하고 친해야 된다. 내가 아닌 가족이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에? 뻔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다 본인 얘기야.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자리에 서너 살 했을 텐데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냥 뽑았죠. 되게 일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부터 돌아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늦어져요. 의외로 밖에서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다가 나쁜 사람은 남 핑계 대. 이래서 안 됐어요. 정말 비겁한 짓이죠. 이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뽑았는데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한 17년 된 것 같은데. 뭐 잘 뽑은 거죠, 어쨌든. 또 하나는 이제 화살표 청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8년 전에 제가 바쁘게 일하다가 신정연휴 때 쉬다가 TV를 봤는데 1년 동안 무슨 미담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젊은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버스 이 정류장 표시 있잖아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간다. 근데 서울시에서 그걸 잘못 만든 거야. 방향을 하나도 표시 안 해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거꾸로 타는 거야. 그런 걸 몇 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살표를 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맞게. 얼마나 제작했는지 모르죠. 그걸 사이클 타는 게 취미였는지 사이클을 타고 다니면서 정류장마다 그걸 탁 화살표 붙인 거야. 자기 돈 들여서. 그게 미담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럼 최근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냐 나오잖아요. 한 뭐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내가 거기서 확 꽂힌 거야. 현대영차 이제 인사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신정연휴 끝나자마자 채용팀장 불렀죠. 야, KBS에 전화해. 옛날에 화살표 청년, 그쪽에다 전화해서 그 PD나 뭐 누구 그 제작국에다 전화해서 연결 전화번호 알아달라. 그 친구는 대졸은 아니었어요. 칼리지 출신인데. 그래도 이제 자리를 하나 봐서 그 사람은 이제 헌신, 협력, 이쪽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친구 할 만한 자리에, 그러니까 사회봉사 지원팀 하는, 그러니까 워낙 큰 회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에 가면 일 열심히 잘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어쨌든 이거 많은 사람이 보는 거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현대형차들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목이 맨 땅의 헤딩인데 이건 아주 얼마 오래된 일도 아니야. 8년, 7년 전? 면접을 보는데 지원서에 자기는 타고나길 현대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썼어요. 되게 그 거짓말이거든요. 다 그렇게 쓰거든요. 보통. 근데 너무 강하게 쓴 거야. 그래서 뭐 사실 여부가 중요하니까 물어봤죠. 아, 자기소개서에 나는 현대하고 너무 맞는다. 꼭 현대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현대는 어떤 회사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현대는 뭐냐고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현대는 도전 정신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 현대하면 도전인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맨 땅의 헤딩입니다. 그 남성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이런 질문했을 때 맨 땅의 헤딩 처음 나왔어요.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고위 임원들인 거 아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재미있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봤죠.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행적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근데 고1 때 그 특집으로 운동선수 골든벨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야. 한 달인가 뭐 기간을 준다면서요. 잘은 모르지만 그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운동선수 중에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골든벨을 올린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했대요. 그래서 Y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 보통은 아니죠. 그러면 저는 딱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쟤는 분명히 일한다. 그리고 커리어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아주 의지가 강하고 도전이 강한 친구잖아요. 보통 그렇게 못하거든요. 태권도에서 서울 체대를 가거나 체육 대학을 가지 아니면 무슨 대학교 체육학과 태권도학과를 가든지. 그래서 뭐 국가대표한테 뭐 체육선생하고 이런 생각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도전했던 것들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체육팀장부터 불렀죠. 불쌍한 체육팀장부터 불러가지고 쟤 분명히 도망간다. 여기서 그냥 놔두면 지금 취업된 데 최소한 2개 있을 거다. 내가 볼 땐. 나 같은 사람이 또 쟤를 면접했으면 뽑았을 거다. 당장 전화해라. 뭐 여기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 채용팀장인데요. 지금 당장 만납시다. 그러니까 채용팀장 재밌다. 채용팀장 불쌍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물어보지 마라. 다른데 취업됐죠? 물어봐라. 솔직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했더래요. 2개 됐다고. 무슨 컨설팅 회사하고 뭐 또 국내 대기업 하나 됐다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봐라. 뭐 얘기를 하면 혹시 다른 데 됐다. 너 여기 되면 무조건 들어올 거냐? 난 널 믿고 싶다. 네가 온다 그러면 난 오늘 합격 통보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제가. 지했더니 한 2시간 만에 만나고 와서 합격 통보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무조건 현대양차 오겠습니다. 오늘 통보를 해주면. 그게 한 2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뭘 받겠어요?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자기하고 현대하고 매치시켰는데 그게 그냥 취업이나 하겠다고 한 말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얘기죠. 얘는 일할 때도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도전적으로. 이런 걸 보고 물론 다른 것도 맞았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죠. 제가 그냥 특별한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일 잘했어요. 들어와서. 열심히 하죠. 적극적이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알고 보니까 와이대 또 홍보대사 막 응원단장까지 했더라고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막 사회도 보고.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죠. 다방면으로. 후회하는 건데, 입사하고 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동기부여만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은 2주 동안 기다리게 할 필요 없잖아요. 시스템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뽑지 못한 사례인데, 베를린에 가서 한식당에서 만났던 젊은 친구인데, 진짜 걔 뽑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잘해. 딱 한 10분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속으로 이 집 딸 정말 잘 뒀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더라고요. 베를린대 유학생이더라고요. 여성이었는데 그때.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죄다, 야, 저 친구, 야, 이 집 사장 딸 정말 잘났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었는데, 거기서 $200 줬어요. 유학생이라는 얘기 듣고. 유학 가서 힘들 텐데, 야, 이건 내가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높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배가 줬다고 생각해. 그냥 고맙게 받아라.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200, 200유로죠. 200유로 그 자리에 줄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또 임원들한테 하면 과장 하나씩 따라오잖아요. 과장도 불러가지고, 야, 조용히 가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언제 공부 끝나냐? 기업에서 일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기업에서 일할 생각이 없고, 첫째, 영화 공부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은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래도 돈을 낸 거죠. 이 식당의 주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진짜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저런 자세로 일을 하면 못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야, 저 친구, 뭐, 전공이 뭔지 모르지만, 전공도 상관없어. 자세가 되면 다 해요. 웬만큼 머리 있으면 일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영문학 전공하고 인사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인사 끌려왔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차라리 인사 조직 공부를 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편견을 가져서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사람 자체는 굉장히. 글쎄요,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이 이제 제가 책을 내다 보니까 한번 와서 인터뷰해보자 그런 건데,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인사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의 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게 할까. 좀 더 내가 직급이 높아졌을 땐 과연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같이 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리더로서 책임이 있는데, 성과도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이 성과를 내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근데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의 하나예요. 일부가 저 책이에요. 그래서 쓰게 된 아침 편지가 3,000통이 됐고, 그 중에 120개를 뽑아서 쓴 게 저 책이고요. 사실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것보단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바보가 아니면 다 똑똑한 애들을 깨우쳐요. 다 알고 있으면서 화를 안 냈다는 거. 본인 스스로 깨우치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효과는 몇배 커요.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화를 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했어도 돌아가면서 그래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너 승질 들어온 것도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리더는 결국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무엇을 할까? 결국 좋은 리더가 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는데, 오늘 제 인터뷰를 듣고 혹시 이상한 것만 보고 느끼지 마시고, 아,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내 거로 만들고 싶다는 게 있으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제 책을 사서 보고 120개의 이야기 중에 한두 개만 가져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간도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도 보고 틈틈이 보고 다시 또 보는 이유도 혹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흘려버릴까 봐. 그래서 오늘 책 때문에 여기 왔고 하다 보니까 리더십 얘기 많이 하고 직장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